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신우와 대판 싸우고 연을 끊었습니다. 손익 신우고요. 결혼 전부터 예물 예단 문제로 시어머니보다 더 갑질하며 짜증나게 하더니 결국은 이 사단을 내고야 말았네요. 드세고 나대는 신우가 있다는 건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만 그래도 이제라도 연 끊고 얼굴 안 보고 살게 되니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신우와 연락을 끊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신우는 남편보다 5살 많은 누나고요. 현재 나이 40 중후반이지만 결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2번 파혼하셨던데 그 이후로는 연애도 안 하시더군요. 재택근무를 하셔서 따로 독립해 사시다가 저희 결혼할 때쯤 신우는 본가로 들어가 합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 초부터 시댁에 가게 되면 늘 신우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결혼 전부터 기선제압을 하려고 제 별것도 아닌 것들로 트집을 잡으며 시짜짓을 해댔습니다. 그런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남편과 친구들한테 하소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옳게 결혼하면 우리 엄마 잘 모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애 낳고 나면 절대로 우리 엄마한테 애 키워달란 소리 하지 마. 나 그런 거 딱 질색이야. 어떻게 다 늙은 노모한테 손주를 맡겨? 자기들이 낳았으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 좌우지간 난 우리 엄마 고생하는 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반대야. 옳게 내 말 알아들었지? 그렇게 신우가 눈에 불을 켜고 군기를 잡을라 치면 시어머님이 신우 등짝을 때리며 손주는 12명도 키워줄 수 있으니까 너나 시집가서 애 낳아와라. 괜한 네 옳게 잡으려 들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잘해. 라며 서둘러 중재를 해주셨어요. 솔직히 말해 시부모님은 좋으신 편입니다. 시어머님도 저에게 실언하거나 서운할 법한 행동을 하신 적이 일절 없으시고 시아버님도 정말 무뚝뚝하시긴 하지만 뒤로는 은근히 절 챙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시댁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단 한 가지, 단 한 사람은 바로 신우인 거예요. 신우만 아니면 진짜 시댁에 주말마다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우랑 마주치기가 싫어서 시댁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웬만하면 신우가 시댁에 없는 날 아니면 신우 빼고 밖에서 시부모님께 식사 대접하고 파하거나 그랬습니다. 제가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남편도 알고 있었고 본인도 본인 누나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많이 치이고 눌리고 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심정 다 이해해줬고 본인이 중간에서 역할 잘 하려고 노력은 하더라고요. 어디까지나 노력이지. 무대뽀 신우에겐 그 누구도 방패가 되진 못했죠. 신우는 본인이 선택해서 결혼을 안 하는 거라곤 했지만 2번의 파혼에 누구보다 큰 상처를 받은 듯 했어요. 나중에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 2번 다 상대 남자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반대해서 엎어진 거라고 하더군요. 우리 시댁이 솔직히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신우 역시 평범한 수입을 내는 사람인데 결혼 상대 남자에게 예물 예단을 헉소리나게 요구했다더군요. 남들은 티파니 반지 몇 캐럿짜리 다이아로 프로포즈 받는다는데 본인은 못 받고 결혼하니 세상 우울하다. 예비 시댁에서 며느리에게 차 한 대는 사줘야 하지 않겠냐. 남들은 다 해준다는 등 정말 주변에서 들은 건지 아니면 본인이 지어낸 건지 모를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서 결국 상대 쪽에서 파혼하자고 했다더군요. 2번 다요. 신우는 그 이후로 그 어디에도 없을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슬퍼하며 매일 술만 마시더니 비혼주의자를 선언했어요. 그런데 틈만 나면 소개팅 시켜달라고 하는 게 웃지 못할 아일러니죠. 신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줏대도 없고 자기 중심적인. 욕하고 싶진 않지만 솔직히 저한테도 피해를 주는데 제가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오나요? 신우는 본인이 결혼 진행할 때는 시댁 쪽에서 받을 궁리만 하더니 막상 남동생인 저희가 결혼하니까 말이 바뀌더군요. 시부모님이 저한테 뭐라도 해주실까봐 본인 부모님을 얼마나 단속하던지. 저희는 허례허식 이런 거 너무 싫어해서 예물 예단도 거의 생략한 채로 간소하게 결혼했습니다. 물론 양가 어른들 허락받고요. 그런데 신우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시집 오는데 이불 한 채 안 넣어주냐고 난리를 쳤다더군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친정엄마가 부글부글 하시다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반상기랑 이불 좋은 거 해다가 시댁에 드렸어요. 신우 딴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이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반상기는 필요 없는데 그냥 이거 반품하고 내 가방 하나 해주시면 안 된대? 올케가 친정에 잘 좀 얘기해드려봐. 신우한테 잘 보여서 안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이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시어머니도 안 드리는데 어떻게 형님을 드리냐며 싫다고 거절했더니 그게 또 앙심을 품게 된 계기가 된 건지 그때부터 저를 엄청 괴롭히더군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신우한테 뭐라고 혼내신 바람에 앞에서는 대놓고 잘 못하고 뒤로 그렇게 얄밉게 굴더라고요. 명절 선물로 시댁에 한우랑 사과 한 박스를 드렸더니 신우가 며칠 뒤에 전화해서는 아니 올케 사과가 다 물렀어. 어떻게 이런 걸 시댁에 드려? 우리 엄마가 보고 기분 언짢아 하실까봐 내가 물은 건 빨리 치워서 버려버렸어. 고맙지? 엄마한테 말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치웠으니까. 어머, 정말요? 제가 잘 확인했는데 이동 중에 좀 충격이 있었나 봐요. 감사해요. 라고 신우에게 말했더니 신우가 본인 같은 형님 없다며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본인 엄마한테 꼰질러서 며느리 흉볼 거라고 그러더군요. 나중에 시어머님께 통화할 일이 생겨서 저번 사과 일이 생각나 말씀드렸더니 전혀 모르시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사과? 그 사과 얼마나 단단하고 뺀지르르한데 어디가 물렀다는 거지? 알 하나하나 전부 다 확인해서 내가 김치냉장고에 넣었는데 물을 리가 없지, 그 햇사과가. 그렇죠? 그런데 형님께서 물은 걸 치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걔가 또 신경 쓰지 마라. 물은 거 없었고 사과 너무 좋았어. 잘 먹고 있고 신경 쓸 거 없다. 하면서 시어머님이 애써 수습하시던데 저는 그때 알게 된 거죠. 신우가 거짓말한 거라는 걸. 그런 일이 많다 보니 신우한테는 영 정이 안 가고 자꾸 피하게 되더군요. 신우는 또 이제 본인을 무시한다며 서럽다 어쩐다 하더라고요.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아이였고요. 임신 막달까지 배부른 채로 열심히 직장 다니다가 낳았어요. 친정이랑은 거리가 가까워요. 차로 한 15분 정도? 그냥 옆 동네 산다고 볼 수 있고요. 친정엄마가 운전을 하시기에 저희 집에 자주 왕래하셨습니다. 물론 사위가 불편해할 거라 하시며 남편 없을 때 친정엄마가 종종 집에 오시곤 했어요. 오셔서 살림도 도와주시고 저 아이 낳았을 때는 친정엄마가 거의 돌까지 아이를 키워주셨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일을 하면서 직장 어린이집에 맡기느라 친정엄마 도움을 거의 안 받았지만 가끔 급한 일이 있거나 아이가 아파 등원하지 못할 때는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장모님에게 남편 역시 가슴 깊이 감사드리고 있었고 남편도 착한 사람이라 장모님을 깍듯이 모시고 살갑게 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친정에서 더 도움을 받았기에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도 첫 사위인 제 남편을 너무나도 예뻐하셨고 혹여라도 당신 때문에 불편해 하실까봐 늘 노심초사하며 언행을 조심스럽게 하셨죠. 저에게는 오빠가 있었는데 저희 오빠도 남편이 남동생 같다며 잘 챙겨줬어요. 그래서 남편도 저희 친정을 편안해 했고 남들한테도 절대로 처가 안 그러고 꼭 높여서 처댁 그러더라고요. 사소한 언행이지만 그런 점이 저도 남편을 좋게 보게 되더라고요. 쓴 것만 보면 아이 낳고 나서 저희 친정이랑만 왕래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시댁에 방문해서 아이 보여드리고 시부모님도 챙겨드리고 했습니다. 신우는 저희가 친정에 흡수돼서 시댁을 나몰라라 한다는 식으로 몰아갔지만 전혀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아이가 15개월인가? 그 정도 되었을 때 친정엄마께서 여행 적금이 만기되었다며 저희 가족이랑 다 같이 해외여행에 가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오빠 결혼했을 때부터 한 달에 10만 원 정도씩 부어오시던 적금이고 저희 결혼하고 나서는 한 달에 20만 원씩 넣으셨대요. 그게 만기가 되었고 친정엄마는 오랜 소원을 들어달라고 저와 오빠에게 같이 여행을 가자고 권유하셨어요. 저희 남매는 물론이고 새언니와 남편도 두 팔 벌려 환영했기에
순조롭게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고 말이 나온 한 달 뒤 하와이에 가게 되었어요. 친정 엄마께서 다 같이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며 저희는 일절 돈을 못 내게 하셨고 덕분에 저희는 돈도 거의 내지 않은 채로 호강하며 하와이 여행 4박 5일을 즐기다 돌아왔습니다. 공짜 여행이긴 하지만 친정엄마한테 맨입으로 고맙다 하긴 뭐하니 100만 원 드렸고요. 친정에 드리는 김에 시부모님께도 드릴 선물을 귀국하며 샀습니다. 같이 사는 신우도 모른 척하기 어려우니 평소 사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명품 에센스를 15만 원 정도짜리 대용량으로 사서 선물했어요. 신우는 처음에는 저희끼리만 하와이 간다고 입이 대빨 나오더니 그 에센스 선물 주자마자 입이 쩍 벌어지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시아버지 환갑을 맞게 되었어요. 신우가 나서서는 아버님 환갑 어떻게 할 거냐고 계획을 짜자고 하더군요. 저랑 남편은 사실 아파트 대출금 때문에 돈이 그렇게 여유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기 낳기 전날까지 배부른 채로 회사 나갔고 출산휴가 1년 되자마자 쫓기듯이 다시 복귀한 거예요. 쉬면 아무래도 돈이 덜 들어오니까요. 게다가 얼마 전 남편이 무면허 차량에 교통사고가 나서 저희 차가 반파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상을 얼마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보험에 무면허 관련된 약관이 빠져 있었던 관계로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차 새로 산다고 그나마 모아둔 돈도 탈탈 썼고 그것도 모자라 추가 대출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둘이 맞벌이면 뭐하나요? 돈이 이렇게 줄줄 나가는데. 이런 저희 사정을 가까운 친정에서 잘 아시고 그래서 종종 도움을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와이에 갔다 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신우는 저희가 하와이에 갔다 온 걸 너무나도 부러워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 반쯤 되었을까? 어떻게 하다 보니 보험사에서 돈도 어느 정도 받게 되었고 남편도 회사에서 성과금을 이례적으로 좀 많이 받아서 모처럼 저희 가정에도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머님 생신 때 저희도 해외여행을 가보자 계획을 짰습니다. 신우는 저희 남편이랑 싸운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며 같이 여행 안 갈 거라고 못 박더군요. 솔직히 저야 더 좋았죠. 신우 신경 안 써도 되고 시부모님만 올곧이 모시면 되니 더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부모님이랑만 여행 계획을 짜는데 어머님이 비행기 오래 타는 것도 싫고 예전부터 베트남 호치민에 꼭 가보고 싶었다면서 그리로 가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님 의견 따라 베트남으로 정하고 대신에 비행기 좌석은 비즈니스로 하고 리조트도 꽤 좋은 곳으로 정하는 등 신경을 꽤 썼습니다. 그렇게 출국이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였는데 신우가 시어머님께 얘기를 다 들었나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베트남 간다고 하니까 비웃으며 관심도 안 두더니 비행기는 비즈니스 좌석에 리조트도 호화스러운 곳으로 계약했다고 하니까 그제야 관심이 생겼나 봐요. 신우가 진짜 오랜만에 전화를 하더군요. 올케, 얘기 들었어.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베트남 간다며? 그것도 무려 비즈니스로? 올케, 속 보인다. 친정이랑은 하와이 가더니 우리 엄마한텐 베트남 보여주겠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호치민에 꼭 가고 싶다고 하셔서 거기로 정한 거예요. 베트남 뭐 볼 거 있나? 하와이 같은 데면 모를까? 그래도 리조트는 좋은 거 잡아놨다길래 다행이다 싶었지? 비아냥대는 신우 때문에 저도 기분이 나빠지더군요. 그래서 대충 마무리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신우가 계속 말을 빙빙 돌리며 전화를 안 끊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는 말이 올케, 혹시 비행기 자리 하나 더 예약해 줄 수 있어? 그래도 내가 베트남 한번 다녀왔잖아. 내가 가서 관광 좀 시켜드려야지. 사실 그 리조트도 가보고 싶긴 했고.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비행기 타는 거 무서워할지도 모르니 딸인 본인이 꼭 옆에 앉아서 시중을 들어야 한다며 좌석을 꼭 엄마 옆으로 해달라는데 그 말이 뭐겠어요. 자기도 비즈니스로 해달라 이거죠. 속이 훤하게 보이는 신우 때문에 짜증이 나더군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안 간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것도 비아냥거리며 베트남 다 후려치더니 같이 가자니 열 안 받게 생겼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여행 경비 모자라서 더 예약은 못하겠고 신우 보고 가고 싶으면 알아서 비행기 티켓 끊어서 합류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부글부글 끓는 소리를 내며 아니 예약한 김에 올케가 하나만 더 해주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솔직히 며느리인 올케가 우리 부모님 돌봐봤자 딸인 내가 더 잘하겠지. 내가 가면 올케도 편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좋게 좋게 예약 한 자리 더 해. 리조트는 어차피 우리 엄마 아빠 묵는 방에 내가 끼면 되는 거고. 비행기 그거 몇 푼 든다고 그래? 얼마 안 되는 거 좀 끊어달라는 거잖아. 진짜 치사하네. 친정이랑은 하와이 사이좋게 가더니 시댁에는 왜 이렇게 짜게 굴어? 라길래 제가 얘기했죠. 짜게 군다뇨. 형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하와이는 저희 친정엄마가 돈 거의 다 내주셨다고요.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친정이 좀 더 여유롭다고 시누이인 나한테 눈치 주는 거야, 뭐야?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몇 푼 안 되는 거 형님께서 끊으시면 어때요? 어차피 그 리조트도 마사지도 레스토랑도 전부 저희가 다 예약해놔서 형님은 어차피 돈 한 푼 안 내실 텐데 비행기표도 저희가 내드려야 돼요? 어머님 생신 기념으로 가는 건데 형님도 그러면 어느 정도 같이 내셔야죠. 무슨 소리야 올케. 나는 미혼이잖아. 너무도 당당한 신우 말에 저는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미혼인 거랑 여행 때 돈 내는 거랑 무슨 상관이신데요, 형님? 원래 결혼한 형제가 돈 다 부담하는 거야. 주변 보면 다 그렇잖아. 미혼은 그냥 몸만 따라가면 돼. 게다가 옳게 내는 애기도 있잖아. 그 애기 누가 보겠어? 결국 고모인 나도 보는 건데. 게다가 둘은 잘 벌고 잘 살면서 어떻게 미스인 나더러 돈을 내라고 그래? 옳게가 좀 융통성 없는 건 알았지만 좀 황당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 돈 많으신 친정엄마한테 여쭤봐. 라고 저희 친정엄마 얘기까지 나오길래 이건 진짜 선 넘었다 싶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뭐라도 대꾸하려니까 신호가 본인 비행기 자리 끊어주는 걸로 알고 있겠다며 여행 날짜 맞춰서 휴가계 낼 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고 끊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같이 열받아 하면서 그냥 무시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3일 뒤쯤 신호한테 카톡이 오더군요. 비행기 자리 끊어놨냐길래 제가 단답으로 아니요 라고 보냈더니 바로 전화가 와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옳게 나 그날 휴가 쓴다고 했잖아. 비행기도 안 끊어놓으면 어떡해. 진짜 이럴 거야? 형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효도에 기혼 미혼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앞으로 시댁 대소사 행사일마다 저희가 다 돈 부담해야 한다는 얘긴데 그건 절대로 안 되죠. 형님도 자식이잖아요. 어떻게 결혼 안 했다는 이유로 돈 한 푼 안 내고 이렇게 매번 저희한테 부담을 지우세요. 저희도 입에 풀칠하기 바빠요. 애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짜고짜 비행기 티켓 끊어놓으라고 명령조로 말씀하시면 저도 참을 수 없죠. 뭐라고? 옳게 진짜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고 시집 왔나 보다. 어떻게 손이 시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저번에 너네 엄마한테 물어보랬잖아. 그 말에 저도 꼭지가 돌아서 외쳤죠. 네, 친정엄마한테 물어보니까 형님 티켓 내주지 말래요. 계속 내주다 보면 버릇된다고 빈대대서 저희 괴롭힐 거라 하시는데요? 라고 했어요. 물론 친정엄마가 말씀하셨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그냥 한 소리였어요. 열받잖아요. 그 말에 신우가 소리를 질러가며 미친 듯이 샤우팅 하더라고요. 쌍욕까지 섞어서 뭐라 하길래 바로 전화 녹음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열을 뿜어내면서 10분 정도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저희 친정까지 싸잡아 그지 같은 집안, 배운 거 없는 집안 어쩌고 하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다 해대던데 저는 한마디도 안 거들었습니다. 마지막엔 신우가 이러더군요. 그래, 그 잘난 친정이랑은 하와이 가고 우리 엄마랑은 베트남 간다 이거지? 네가 얼마나 우리 시댁을 만만하게 보는지 알겠다. 너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네 본 모습 싹 까발려서 우리 집에서 왕따 시켜버릴 거야. 이제 명절 때마다 우리 집 오면 넌 투명인간 될 거라고. 알겠어? 내가 조카도 예뻐해주나 봐. 너만 잘했어도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할 텐데 결국 너 하나 때문에 그 화목하던 우리 집안에 먹구름이 끼는 거야. 알겠어? 라고 하며 전화를 끊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시부모님께서 남매끼리 싸운 걸 아시고는 주말에 호출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얼굴에 근심을 가득 찌시며 이럴 거면 생신 때 여행 안 가겠다고 자식들 분란 만들면서까지 해외여행 하고 싶지 않다며 울상을 지으시더군요. 신우는 옆에서 눈물즙을 짜내며 나더러 알아서 티켓 구해서 베트남 오라는데 너무 서럽잖아. 나는 가족 아니야? 결혼도 못했으니 여기 끼지도 못해?
나는 이쪽에도 저쪽에도 가정이 없는 외톨이인가 봐. 동생네가 무시하는 거 알지만은 그래도 엄마 아빠 걱정돼서 같이 따라가겠다는데 올케가 저렇게 차갑게 내쳐버릴 줄은 몰랐어. 나만 소외당하는 기분이야. 그냥 이제 나도 고시원이라도 얻어서 나가려고. 신우도 내 얼굴 마주치면 불편할 거 아니야. 이러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제가 아니라고. 신우가 먼저 저더러 친정이랑은 하와이 가고 시댁이랑은 베트남 간다면서 비아냥대서 기분이 나빴고 그래서 다투게 된 거라고 해명했더니 신우가 더 큰 소리로 울더라고요. 자기 편은 하나도 없다고. 올케, 전화 때랑은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전화로는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면서 돈도 안 낼 거면 꺼지라고 화냈잖아. 어머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도리어 화내고 쌍욕한 거 형님이잖아요. 누가 더 황당한데. 참나. 엄마, 올케 장난 아니야. 나 올케 너무 무서워. 그래서 한마디도 못하고 질질 짜다가 전화 끊었어. 그 말에 저는 너무나 화가 나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우한테 말했죠. 형님, 그 말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저한테 당하기만 하셨다고요? 그래, 그랬잖아. 엄마, 나이 먹고 결혼도 못한 미혼 신우라 난 여기저기 집만 되나 봐. 이제 내가 나갈게. 내가 나가면 다 조용해질 것 같아. 하면서 연기를 하며 일어나는 신우의 손목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폰을 들어 그날 신우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저희 친정 욕하고 쌍욕하던 그 10분 정도의 통화 내역을 크게 스피커폰으로 틀어 시부모님과 남편 앞에서 재생시켰습니다. 하도 소리를 질러서 꽥꽥 하고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까지 전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신우가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선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더군요. 남편이 딱 막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 동안 허공에 신우의 쌍욕이 흘러나왔고 시아버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한 채 더 듣기 싫다는 듯 나가셨고 시어머님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저희만 바라보시다가 이윽고 먼저 입을 여셔선 그만 끄자 하시더군요. 신우는 아까보다 더 크게 울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고 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군요. 저는 말했죠. 이래도 저한테 당하기만 하셨다고요? 형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지난 몇 년간 꾹 참고 형님 기분 맞춰드린 저한테 어쩜 이러세요? 제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저희 친정엄마 욕은 못 참겠더라고요. 나가신다고요? 아니요. 제가 이제 나갈게요. 저도 이런 취급받으면서 시댁 오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 잘해주신 시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이 집의 발길 이제 끊겠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하며 제가 인사하고 일어나는 척하자 어머님이 다급히 저를 말리시며 세아가 내가 미안하다. 얘가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래. 이해 좀 해줘. 그리고 나가긴 누가 나간다는 거니? 나갈 사람은 따로 있는데. 하시며 신우를 다그치시더군요. 빨리 사과하라고요. 신우는 입이 대빨 나와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안절부절 못하며 누가 누구더러 왕따를 시키네. 감히 사돈댁을 그렇게 욕해야 되겠냐는 둥 정말 처음 보는 모습으로 신우를 호되게 눈물 쏙 빠지도록 혼내시더라고요. 앞에서 보는 제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신우더러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끼고 사는 것도 피곤하다 하시며 독립해서 나가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것도 한계라고 누가 누굴 돌본다 어쩐다 나대고 있냐며 제가 앞에서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어머님이 신우를 엄청 혼내시더라고요. 신우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왜 올케 앞에서 그러냐며 급기야 엉엉 울어버리더라고요. 40이 아니라 무슨 4살 먹은 어린애 같더라고요. 어머님도 사실 마음고생이 많으셨거든요. 신우 성격에 결국 남자들 다 도망가고 예비시댁에서도 안 좋게 봐서 다 파혼하고 결혼은 본인도 하고 싶어 하는데 나이는 나이대로 찼지 이제는 소개팅도 선도 잘 안 들어와. 게다가 독립한다고 나가더니 40줄 넘어서 집에 들어와서는 밥 해달라 빨래 해달라 그러고 있으니 어머님도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제 앞에서는 창피하다고 티는 거의 안 내셨지만 가끔씩 신우 때문에 속이 탄다는 듯의 말씀을 하실 때 알아차렸어요. 아무튼 그렇게 집안이 시끄러워질 만큼 대판 싸우고 나서 저랑 남편은 바로 집에 왔고요. 신우가 저한테는 전화 못 걸고 남편한테는 연락해서는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개망신 줄 수가 있냐면서 이제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기고 엄마 아빠한테도 신뢰를 잃었다며 저희 부부더러 책임지라고 울고불고 난리였다네요.
제가 좀 심했나 싶긴 한데 솔직히 신우 그 얄미운 언행에 제가 스트레스 받은 게 몇 년인데요. 신우는 제가 몇 년 동안 잘해드린 건 생각도 안 나는지 저더러 악마 같다. 집에 사람이 잘못 들어왔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해요. 그 이후로 한 번의 명절이 있었지만 어머님이 신우 아직 집 못 구해서 시댁에 있으니 저희더러 오지 말라셔서 못 갔고요. 나중에 신우가 따로 집 얻어 나갔을 때 그때부터 시댁에 왕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우랑은 얼굴 본 적이 없어요. 아버님 어머님도 저희더러 그냥 신우하고 같이 마주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실 정도이니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저를 왕따 시킨다던 신우는 결국 본인이 왕따가 된 것 같네요. 이래서 마음보를 곱게 먹어야 한다고 하나 봐요.